예, 안녕하십니까. 노친구입니다. 오늘 2024년 8월 23일 오늘도 좀 두서없는 이야기 해보려고 또 마이크를 켰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역시 뭐 없어요. 그냥 두서없이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그냥 짓거리는 채널이다 보니까 조금 생각나는 대로 또 한번 열심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세상살이에 관심 없고 내 자신의 삶만 열심히 영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해외에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알고 계실 거예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었어? 진짜? 대박! 막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조금 까놓고 얘기해서 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거는 그 사람이 학력이 어떻게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진짜 그렇게 세상살이, 아무리 남일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좀 상식이 있는 현대인이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한 지도 벌써 2년 하고도 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021년 말에, 대강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2년 반이 훌쩍 넘네요. 떠지고 보니까. 근데 이게 여전히 굉장히 지금 교착 상태예요. 어디가 확실히 우세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조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이 좀 지배적이죠. 이 서방 세계. 대한민국은 아시아에 있는 국가이지만 친서방 국가이죠. 그리고 사실 명분도 우크라이나에 더 있죠. 푸틴 러시아가 침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좀 우호적이기도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전황이나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사실 전쟁 중인 당사자들이 퍼뜨리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게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좀 명분이 있는 국가라고 치더라도 정보의 신뢰성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여전히 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우크라이나가 더욱 선전을 해가지고 결국 푸틴이 실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이제 러시아 내부에서는 또 푸틴에 대한 조금 지지를 해주는 이유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건 또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 중요한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당장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렇다라는 좀 디테일한 썰을 풀려고 지금 마이크를 킨 게 아니라서 그건 좀 넘어가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거의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외교적으로 좀 참 또 한창 뜨거웠던 분쟁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슈입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그랬었지 맞아 라고 아마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건 또 뭐야 아프가니스탄은 또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2021년 한창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한 여름 가을 2021년에 여름 가을쯤에 탈레반이 본격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상대로 봉기를 일으키고 이제 무장 쿠데타 그런 이슬람 국가에서 쿠데타라는 용어가 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탈레반이 공격을 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둔하던 미군은 철수를 하고 그때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대통령은 빤스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접수하는 게 기정사실화가 돼가는 과정에서 많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탈레반
지배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살기 싫어서 그 철수하는 미군 그 군용 수송기의 바퀴 이런 데 매달려가지고 그 가다가 결국 그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면 바퀴를 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떨어져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이제 카메라에 담기고 그랬던 과거가 있었어요. 멀지 않은 과거죠. 21년이면. 근데 이제 그때 또 사람들은 대체 왜 싸우는 거야?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정말 사람들 안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전쟁 같은 거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이슈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고, 정말 탈레반 나쁜 놈, 막 그냥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그랬어요. 그게 뭐 사실 좀 복잡하긴 합니다. 원래 그 이슬람권이 맨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중동 이슈는, 뭐 그것도 좀 본질적으로 파고들면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좀 많이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탈레반이 지배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살기 싫어서 그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나마 이제 탈레반이 아닌 좀 서방 세계의 도움을 받는 정부 하에서 돌아가는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것만큼은 좀 명백한 사실이죠. 자, 근데 원래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 예전에 한번 뭐 그렇게 엄청 오래전도 아니고 여러분이 멀쩡히 살아가고 있을 때 소련 이제 러시아가 지금의 러시아가 아니라 그 소비에트 연방이던 시절에 아프가니스탄과 소련이랑 전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근데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그 아무것도 없는 국가가 소련 상대로 뭐 이렇게 뭐 전쟁을 멀쩡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아프가니스탄을 좀 살려주겠다고 그동안 미국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안에, 아프가니스탄 안에 미국이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도와서 막 이렇게 병원도 만들고, 뭐 학교도 짓고, 막 거의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랬어요. 근데 웃긴 게 아프가니스탄은 결국 그 소련을 몰아내긴 했어요. 약간 피로스의 승리지. 막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이 막 그때 소련을 상대로 막 오히려 막 소련을 점령하거나 막 이기지는 못했는데 몰아는 냈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먹지는 못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군의 도움으로 그렇게 살아남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살아왔는데 웃기는 게 이런 상황이면은 보통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좀 미국이랑 사이좋게 지낼 만도 한데 그런 미국이 그 미군을 아프가니스탄 안에 주둔시키면서 막 굉장히 막 인종차별을 자행을 하고 막 강제로 막 이렇게 이슬람을 몰아내고 막 기독교 종교를 막 강요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아프가니스탄 국민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해왔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지도부들이. 좀 배은망덕하죠? 자기들 그 소련이랑 전쟁할 때 도와줬던 미국이랑 사이를 좋게 지내도 모자랄 판에 그런 미국들이 또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을 상대로 그 기존의 아프가니스탄 지도부들이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뭐 이렇게 군대도 주둔시키고 학교, 병원, 뭐 각종 인프라 시설을 깔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근본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숱하게 또 희생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숱한 많은 또 역사적 사실과 또 뭐 영화가 있는데 그 아웃포스트라는 영화 좀 추천할게요. 어쨌든 참 어떻게 이런 거 보면 이런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정말 이런 경찰 국가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도와줘. 진짜 뭐 이렇게 뭐
그 가끔 이제 진보나 좌파 진영에서 그 미국 CIA 정보부나 이런 어떤 방첩 좀 기밀 활동을 하는 좀 약간 언더커버나 블랙옵스에서 자행되어 온 좀 어두운 역사만 좀 들춰내가지고 굉장히 뭐 세상의 악의 축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만히 이게 좀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미국은 조금 호구같이 타국에 많이 퍼주는 많은 그런 행동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국가를 사람처럼 의인화해가지고 이 국가는 참 선한 국가다, 악한 국가다, 뭐 이렇게 뭐 그거는 굉장히 좀 단편적인 시각이고, 뭐 지금 뭐 미국 찬양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뭐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결국 그렇게 주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미국을 몰아는 게 결국 그 탈레반이에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좀 잡아먹기 위해서 계속 밑작업을 해오는데, 이렇게 미국이 걸림돌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맨날 괴롭히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뭐 물론 이제 그냥 단순 정말 착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중동에 친미 정부나 이런 미국과 사이 좋은 국가들이 여럿이 있을수록 중동에 대한 또 영향력이 강해지니까, 그렇게 그 장병들의 희생과 많은 비용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에도 계속 그 주둔을 해왔던 거예요. 그냥 정말 착해서가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이게 그러려면은 아무리 아프가니스탄에 퍼져도, 그리고 탈레반이 그렇게 공격을 해도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이 그 미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면은 그 장병들이 그 탈레반에 의해서 하나둘 희생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유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탈레반에 세뇌된 주민들이 진심으로 막 미군을 증오하는 거야. 뭐 같이 탈레반에 계속 덩들어가지고 청소년 아기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막 이렇게 학교나 이런 데 가질 않고 탈레반들한테 납치당해가지고 맨날 세뇌 교육 받고, 미국은 악의 축이다 맨날 막 이런 교육 받으면서 그 자살 특공대가 돼가지고 그 탈레반한테 꼬심당해가지고 맨날 미군 부대한테 사제폭탄 날리고 자살 테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그냥 억지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 좀 남아서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도 주민들이 결국은 탈레반에 세뇌돼가지고 미군을 싫어해.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미국이랑 어떻게든 조금 사이 좋게 지내기 위해서 그 탈레반들이 하는 얘기는 헛소리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미국과 사이 좋게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또 정부대로 뭐 우리가 뭐 해찰하고 어영부영해도 미군이 어차피 우리 다 지켜줄 텐데, 모르겠다, 우리는 그냥 이 나라의 지도부니까 우리 지금 나 사는 동안 한탕 잘 해먹고 떠나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미국한테만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미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동에서 이제 그런 지정학적이나 정치적 이유로 남아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국가의 수뇌부, 어떤 국가의 지배층이 전혀 협조적이지 않고 어떤 실질적으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비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전혀 분담하지 않고 미국한테만 떠넘기고, 자기들은 그냥 사치나 부리고 그 주민들 수탈이나 하고 그냥 그 세금 가지고서 그냥 자기들 삶만 도모하겠다는 그런 지배계층이 곱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참다 철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탈레반한테 세뇌됐던 주민이 아닌 그 아프가니스탄에도 저처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좆됐다, 이 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났으면 그렇게 미군 수송기, 비행기, 랜딩기에 매달려서 날아가다가 떨어져 죽었겠죠. 더 이상 이 나라에서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탈레반이 지배하는 그런 국가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 근데 뭐 내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지도층도 아니야. 뭐 가진 것도 없어. 아, 어떻게든 떠나가는 미군 바짓가랑이 붙잡고 같이 좀 떠나가 봐야겠다. 뭐 그런 하나의 개개인들의 비극이 있었던 거죠.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우리 애가 일상을 누리고, 안전을, 이렇게, 누리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신변의 위협을 누리지 않고, 내가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내 소득을 벌고, 뭐, 그리고 소비를 하고, 이런 모든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는 거는, 그냥, 당연히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위협에 대해서 방비책이 항상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 미국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프로파간다가 있어요. 6.25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국군은 굉장히 무능했고 힘도 없고 등신 같았고 그냥 미국이 다 살려준 국가다. 뭐 이렇게 실제로 교육을 많이 하는 공교육도 있고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6.25 같은 경우에도 그때 개전 초기에는 국군이 북한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했던 건 맞아요. 병사 숫자도 적고 무장도 대한민국에는 그때 탱크 하나도 없었고 개인 소화기와 수류탄 대전차포 몇 개 뭐 이런 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런 게 전부였다고 해도 그냥 미국이 같이 물론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때 유엔 국가들이 많이 도와준 국가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미국이 하드 캐리했다고 봐야 되니까 일단 미국만 놓고 얘기를 할게요. 그때 미군이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나라 국군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손 놓고 그냥 알아서 우리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냥 맨날 탱자탱자 놀고만 있고 싸움 안 하려고 그러고 어디 그냥 짬박해서 그냥 삐리기만 하고 몸살이고 있어. 그러면은 미군들이 같이 싸워주고 싶을까요? 아니 남의 나라인데? 아무리 자기들도 미국도 이 한반도에 자기들 서방 세계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서 교두부를 마련한다는 그런 입속도 있지만, 아무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와주러 간 국가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고 의존하기만 하면은, 그렇게 하겠냐고. 그렇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철수했잖아. 아무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지정학적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대의적인 명분이 아니라, 정의가 아니라, 그냥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간 거라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가 그냥 자기들한테만 의존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그렇게 철수를 한다니까? 근데 미국은 끝까지 같이 싸웠잖아요. 그게 왜 그랬겠냐고. 국군은 병신 같았을까요, 과연? 근데 대한민국 그때 당시의 국군은 무장은 빈약했지만, 훈련도 미비하고 병사 수도 적었지만, 정말 진짜 치열하고 정말 장엄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멋지게 싸우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 선배님 여러분들도. 그게 남한테 의존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군들도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런 한국 국군의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옆에서 같이 봐왔기 때문에 같이 열심히 싸워준 거예요. 자, 그냥 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스타를 하든 아니면 배틀그라운드를 하든 뭐든 이렇게 롤을 하든 저는 이제 롤이나 배그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팀 대 팀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우리 팀이 겁내 못해. 그리고 그냥 저기 도움이 잘 안 돼. 거의 내가 하드캐리하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하드캐리 해가지고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싸우고 있는데 그냥 같은 팀이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데
그것만 해도 열받는데, 왜 플레이를 그렇게 하냐고 막 되레 막 욕하고, 막 화를 내고, 오히려 막 발목을 잡아. 또는 그냥 막 자기는 죽는 구석에다가 맵 구석 가장자리에다가 자기 캐릭터나 자기 기지 짱 박아놓고서, 그냥 뭐, 그냥 유튜브나 핸드폰 폰지기나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꿀만 빨려고 막 꽁승 얻어내려고 하고 있어. 우리 팀에 하드캐리하는 사람 있네? 난 그냥 꿀이나 빨고 꽁승 얻고 경험치나 먹어야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럼 같이 싸우고 싶어요? 아무리 우리 팀이 못하더라도 뭐 조금이라도 도움 되려고 하고 어떻게든 막 이렇게 뭐 저는 배그랑 막 롤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스타 같은 경우 치면은 우리 팀이 막 거의 막 엘리 위기야. 그 병력 진짜 막 나는 200 풀로 인구수 꽉 채웠는데 우리 팀은 인구수가 50도 안 채웠어. 막 기지 다 부서져가고 막 돈도 없어. 근데 어떻게든 그거 가지고서 꾸역꾸역 막 상대팀 막 멀티 일꾼들 하나라도 더 죽이려고 하고 막 도움이 되려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도와주는 입장이라도 같이 싸우고 승리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그렇다고. 이게 국가 대 국가도 그런 겁니다. 이 대한민국 국군이 그렇게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미군도 그렇게 끝까지 열심히 싸워준 거예요. 뭐 끝까지 싸웠다고 하기에는 또 약간 아쉽긴 한데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이 남이 다 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진짜로 솔직히 막 남이 다 해주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안보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감사하면 몰라요. 작게는 뭐 가정 환경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우리 집안이 막 이렇게 막 엄청 막 부유하거나 풍요롭진 않아. 뭐 나 아이폰 갖고 싶고 아이패드 갖고 싶은데 막 못 사줘. 또는 내가 좀 나이 먹고서 좀 집에 차 하나 사주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못 사줘. 근데 그거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근데 막 아버지가 못 사주는 걸 떠나서 막 집에 오면 맨날 술 먹고 막 쌍욕하고 물건 집어 던지고 막 폭력을 휘둘려. 뭐 그런 거면은 뭐 이렇게 같이 막 욕하고 싸워도 돼. 근데 그런 건 아니야. 아버지 열심히 맨날 일하고 들어오시고 피곤하게 일하고 들어오시고 항상 집안에 들어오시면 오나하고 막 그러셔. 근데 막 단지 그냥 남의 집처럼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못 사주고 차 못 사주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 근데 그런 막 아버지를 막 욕하는 애들 막 겁나 많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커왔던 자라오면서 먹여주고 재워줬던 건 생각도 못하고. 좀 감사함을 알자 이겁니다. 그런 가정 환경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캐리를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다고요. 뭐 어제도 세상에 당연한 거 없다면서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어떤 세계든 간에 캐리를 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캐리를 받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거는 게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현실도 그렇습니다. 그럼 캐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조금 고마움을 알고 캐리를 해주는 사람한테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좀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꼴 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근데 지금도 아직도 탈레반에 맞서서 싸우고 있어요.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든 근본 원리주의 인간에 대한 개인의 존엄은 따위는 없는 그런 탈레반이나 이슬람 원리주의의 지배가 아닌 자유주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어떤 언론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관심이 없지만 어떻게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맨날 이 전쟁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왜 인간은 왜 다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거야.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나?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전쟁하면은 뭐 그냥 둘 다 나쁜 놈이고
폭력은, 그리고 전쟁은, 뭐, 그, 삶을 어렵게 하니까 그냥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전쟁을 안 하는 게 좋겠지. 전쟁이 안 하는 게 좋으면은, 그러면은 상대방이 침공해 오면은, 아, 전쟁은 안 좋은 거니까 그냥 다 무조건 항복해야 돼요? 그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얘기를 했죠. 저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 얘기만 듣고서 전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빨리 칼싸움 치자. 실제 현실에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속담이지, 속담이 꼭 무조건 옳은 명제인 건 아니에요.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저승보다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전쟁은 현 세대의 사람들이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거는 후손 때문에 하는 겁니다. 후손. 그 어떤 이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부 세력이나 아니면 또 전쟁은 뭐 꼭 국가 대 국가만이 아니라 뭐 내전이라는 것도 있는 거니까 그 뭐 이렇게 어쨌든 이 좋은 세계를 무너뜨리려는 그게 외부의 세력이든 내부의 세력이든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평화와 삶과 안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의 세계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나타났을 때 무조건 항복을 해야 될까요? 물론 지금 나는 그 순간 목숨을 부지하고 할 수 있고 하니까 좋겠지. 그러면 하지만 내 다음 후손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전쟁이 안 좋고 평화가 좋으면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을 때 국군과 미국은 같이 싸우지 않고 그냥 김일성한테 우리나라를 넘겨줬어야 됐을까요? 물론 그렇게 했으면은 60만에서 1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죽지도 않고 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김일성에 의해서 공산화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후손, 그 후손들이 지금이죠.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항상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된다는 게 그게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간에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두서없이 마이크를 켜다 보니까 참 약간 주제도 약간 희미한데 이렇게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막 저한테도 너는 네 삶이나 똑바로 살지 왜 이렇게 남 일에 관심이 많고 사회에 관심이 많냐고. 근데 이렇게 평소에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좀 관심이 있어야 나중에 그런 전 지구적인 위기가 왔을 때 자기 멘탈을 부여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남일에 관심 많고 사회에 관심 많다고 해서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더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저처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뭐 실제로 우리나라가 막 전쟁에 나와 했을 때 뭐 더 고달프겠죠. 하지만 고달프긴 하지만 멘탈적으로는 제정신을 붙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 멘탈적으로 제정신 붙잡고 있으면은 그런 안 좋은 시절이 오면은 조금 그나마 좀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좀 그런 진짜 그 위기가 왔을 때 멘탈 부여잡고 그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좀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오늘 좀 마이크를 켜봤습니다. 진짜 얘기하고 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해도 두서가 없네요. 그렇게 또 벌써 한 30분이나 가까이 떠들었네. 참, 오늘도 혹시라도 이런 30분 가까이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 좀 주제를 명확히 해가지고, 시간을 좀 줄여보는 좀 그런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친구였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매일매일 항상 행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